7만 년 전 인류는 아프리카를 떠나며 완전히 다른 빛을 만났습니다. 적도에 자결하는 태양, 북극의 6개월 어둠, 그 사이 어딘가에 깜박이는 숲. 눈 색깔은 그 여행의 기록이었죠. 갈색 눈이 파란 눈으로 다시 녹색과 회색으로 갈라지며 인류는 지구 전역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7만 년 여정이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북극 해빙이 47년 위성 관측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거든요. 빙하는 녹고 적도는 확장되며 우리가 살던 기후지도 자체가 다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후가 어떻게 우리 눈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지금 다시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말이죠. 초기 인류는 전부 갈색 눈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바나의 자외선 지수는 10을 넘어가는데 이건 극도로 위험한 수준이거든요. 갈색 눈의 높은 멜라닌 농도는 자외선의 90%를 차단하며 망막 손상과 백내장을 예방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었어요. 멜라닌이 부족한 눈을 가진 사람은 살아남기 어려웠으니까요. 그래서 현재도 전 세계 인구의 70%에서 80%가 갈색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인류의 기본값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약 4만 년 전 일부 인류가 북유럽에 도달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연간 일조량은 아프리카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겨울철엔 하루에 고작 2시간만 해가 뜨는 극한 환경이었거든요. 이 빛 기근 상황에서 멜라닌은 더 이상 장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은 빛이라도 더 많이 받아들여야 생존할 수 있었죠. 어둠 속에서 사냥하고 겨울밤에 길을 찾으려면 눈이 최대한 많은 빛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약 1만 년 전 흑해 근처 어딘가에서 역사를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단 한 명의 개인에게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생한 겁니다.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HERC2 유전자의 변이였죠. 이게 바로 파란 눈의 시작입니다. 놀라운 건 현대의 모든 파란 눈 소유자가 이 한 명에게서 유래했다는 겁니다. DNA 분석 결과가 이걸 증명했거든요. 한 사람의 돌연변이가 6천년 만에 3억 명으로 확산된 거예요. 왜 이렇게 빠르게 퍼졌을까요? 북유럽 환경에서 파란 눈은 실질적 이점이 있었습니다. 낮은 멜라닌 농도 덕분에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어두운 환경에서 시각 민감도가 높아졌거든요.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인구의 80% 이상이 지금도 파란색이나 회색 눈을 가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1만 년 동안 어두운 북극권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형질이 필수였던 거죠. 그 사이 중간지대에선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과 중동의 온대 지역, 계절이 뚜렷한 숲에서는 중간 수준의 멜라닌이 최적이었거든요. 여름엔 강한 햇빛을, 겨울엔 어두운 숲을 모두 견뎌야 했으니까요. 녹색과 헤이즐 눈이 여기서 진화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2%만 가진 녹색 눈, 5% 정도가 가진 헤이즐 눈은 이 환경적 유연성의 산물이에요. 너무 많은 멜라닌이면 갈색으로, 너무 적으면 파란색으로 변하는 아슬아슬한 균형점에서 만들어진 색깔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7만 년 진화가 역주행하기 시작했어요. 2025년 북극 리포트 카드가 발표한 충격적인 수치들을 보시죠. 2025년 3월 북극 해빙 최대 범위가 47년 위성 관측 역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린란드 빙상은 1년에 129억 톤의 얼음을 잃고 있고 알래스카 빙하는 20세기 중반 이후 평균 38m 높이가 낮아졌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파란 눈과 회색 눈에게 유리했던 어두운 북극 환경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북극권 빙하가 녹으면서 태양 반사율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하얀 얼음은 햇빛을 90% 반사하지만 드러난 검은 바다는 햇빛을 90% 흡수합니다. 노르웨이 북부의 여름 일조량은 1970년 대비 18% 증가했고 이건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북극이 전 세계 평균보다 3배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다는 게 공식 데이터입니다. 1만 년 동안 파란 눈에게 최적이었던 환경이 단 50년 만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반대편에선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은 매년 남쪽으로 0.8km씩 확장되고 지중해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50년 전보다 평균 1.2 상승했거든요. 한때 중간 멜라닌, 그러니까 녹색이나 헤이즐 눈이 최적이었던 지역이 이제 높은 멜라닌, 갈색 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2025년 연구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인도에서 복합 열파와 자외선 스트레스가 기록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호주 멜버른의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더 명확해집니다. 1990년 멜버른 인구의 62%가 파란 눈이었는데 2020년엔 58%로 감소했어요. 고작 30년 만에 4% 감소한 겁니다. 이게 통계 오차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같은 기간 파란 눈 집단에서 자외선 관련 눈 질환이 40%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예측 모델은 2050년까지 멜버른의 파란 눈 비율이 45%까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단일 세대 내에서 관찰 가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더 극적인 사례는 스페인 남부에서 나왔습니다. 2019년 연구팀이 발견한 건데요. 최근 10년간 스페인 남부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갈색 눈 비율이 7%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건 단일 세대 내에서 관찰된 진화적 반응이에요.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는 지역에서 멜라닌 생성 유전자가 미세하게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메커니즘은 이래요. 자외선 노출이 증가하면 갈색 눈 유전자를 가진 아이가 상대적으로 더 건강하게 자라고 이게 짝짓기 선호도에 영향을 주며 결국 다음 세대의 눈 색깔 분포가 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2050년부터 2100년까지의 시나리오를 봅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대이주입니다. 기후 난민 이동으로 유전자 풀이 대규모로 섞일 거예요. 스칸디나비아의 파란 눈 인구가 남하하고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갈색 눈 인구가 북상하면서 7만 년 전 대이동의 정반대 방향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유전학 시뮬레이션 예측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2100년까지 순수 파란 눈 비율이 현재 8%에서 3%로 감소하고 대신 헤이즐과 녹색 스펙트럼이 현재 7%에서 18%로 폭증한다고 나와요. 혼혈이 증가하면서 중간 색조가 지배적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자연 선택의 강화입니다. 자외선 노출이 계속 증가하면 갈색 눈에 대한 진화적 압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모델에 따르면 2100년까지 전 세계 갈색 눈 비율이 현재 70%에서 76%로 증가할 겁니다. 파란 눈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갈색 눈이 다시 지배적 형질이 되는 거예요. 7만 년 전 아프리카로의 회귀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인공선택이죠. 2050년 이후 크리스퍼 같은 유전자 편집 기술이 보편화되면 눈 색깔은 더 이상 기후의 산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85%의 부모가 아이의 눈 색깔을 선택할 기회를 원한다고 답했고 그중 40%가 녹색을 선택했다고 해요. 현재 동아시아 녹색 눈 비율이 0.01%도 안 되는 걸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기서 역사상 처음 보는 충돌이 벌어집니다. 자연 선택은 기후 변화 때문에 갈색 눈 증가 압력을 가하는데 인공 선택은 미적 선호 때문에 녹색과 호박색 눈 증가 압력을 가하는 거죠. 둘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만약 인공 선택이 우세하면 2200년 인류는 기능적으로 부적합하지만 미학적으로 선호되는 눈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외선 보호는 약하지만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눈 말이죠. 반대로 자연 선택이 우세하면 우리는 다시 갈색 눈 지배 시대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한 가지 핵심 통찰이 나옵니다. 파란 눈은 영원한 형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빙하기라는 특수한 기후 조건이 만들어낸 1만 년짜리 한시적 적응이었습니다. 일시적 돌연변이었던 거죠. 지금 그 조건이 사라지고 있으니 파란 눈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명에게서 시작해서 3억 명으로 확산된 이 형질이 다시 소수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당신의 눈 색깔을 한번 보세요. 그게 갈색이든 파란색이든 녹색이든 그건 조상이 살았던 위도와 기후를 기록한 생물학적 여건입니다.
동시에 그건 당신의 증손자가 살아갈 기후를 예측하는 타임캡슐이기도 하고요. 7만 년 전 기후가 우리를 갈색에서 파란색으로 바꿨다면 지금 기후는 우리를 다시 파란색에서 갈색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진화는 직선이 아닙니다. 그건 기후를 따라 도는 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정확히 원의 반대편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북극 빙하가 녹을 때마다, 사하라 사막이 확장될 때마다, 자외선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우리 눈의 미래도 함께 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멜버른의 30년, 스페인의 10년 데이터가 보여주듯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실시간 진화죠. 흥미로운 건 이 변화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후를 되돌릴 수는 없더라도 유전자 기술로 눈 색깔을 선택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기능을 선택할 건가요? 아니면 아름다움을 선택할 건가요? 생존을 택할 건가요? 욕망을 택할 건가요? 이 선택이 2100년 인류의 눈 색깔을 결정할 겁니다. 기후는 기억합니다. 7만 년 전에도, 1만 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요. 우리 눈은 그 기억의 증거이자 미래의 예고편입니다.